풍부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악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바이올린. 바이올린 소리가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다양하게 나는지 듣는 내내 참 신기하기도 했고 감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16세기부터 이탈리아에서 제조를 시작한 바이올린. 만들어진 시기와 제작자에 따라 수천억 대를 호가하는 고가의 악기인데요.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28과정을 거치고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작자의 정성과 시간을 쏟아 부어야만 탄생되는 바이올린. 땀과 노력이 만든 명작입니다. 의류 제작에도 명작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1만 번 이상의 바느질로 탄생되는 맞춤 정장입니다. 양복 만들고 제작하는 지가 60년도 다 넘었어요. 양복 만든 지가 한갑이 넘었다고. 정장 한 벌을 제작하기 위해 7명의 작업자의 손길이 들어가는데요. 작업자들의 경력만 도합 300년 이상. 이렇게 아무리 안에 들어가는 거 안 보여도 그 손님은 모르겠지만 정성을 다하는 거니까 선물해 주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은 기본, 단추며 주머니, 기세 형태까지 31가지 부분을 선택. 내게 꼭 맞는 맞춤 정장을 만들어내는데요. 시간과 정성으로 명작이라고 불리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서울의 한 공연장. 바이올린 연주가 한창인데요. 현악기 중 가장 작지만 높은 음역의 악기인 바이올린. 바이올린은 감미롭지만 명료한 소리, 강렬한 울림을 주는 최고의 선율 악기로 꼽히는데요. 악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이들을 만나러 대전으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세상에서 한 대뿐인 맞춤형 바이올린을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한창 바이올린 음색을 조율하는 이분, 20년 경력의 바이올린 제작자입니다. 악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F-홀이라고 해요. 이 안에 있는 소리가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최종적으로 밖으로 빠져나오게끔 열어두는 그 공간을 F-홀이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음색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음색을 결정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이 결이 있죠. 이 결이 이게 넓어질수록 울림감 있게 좀 더 이렇게 남성스러운 느낌이 좀 나고요. 이게 이제 반대로 좁으면 굉장히 세밀하고 여성스럽고 이쁜 소리가 나요. 나뭇결도 바이올린의 음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때문에 바이올린 제작에 있어 나무의 선택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나무는 30년 건조목. 오래 건조할수록 나무에 진액이 줄면서 탄성이 생겨 소리가 좋아지기 때문이라는데요. 건조 상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상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앞판나무고요. 그다음에 이게 뒷판나무입니다. 앞판나무는 전나무를 사용을 하는데 나무가 약한 대신에 소리의 흡수력이 좋고 울림이 뛰어납니다. 뒷판은 이제 단풍나무를 사용하는데 나무가 단단한 장점이 있고요. 머리, 그다음에 옆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나무의 강도가 높을수록 울림이 클 뿐 아니라 소리의 밸런스도 잘 맞기 때문인데요. 본체의 앞판과 뒷판, 옆판에 사용되는 나무의 종류가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뒷판 제작에 들어가는데요. 강도가 강한 나무라 절단을 할 때도 신중을 기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뒷판 같은 경우에 이 자른 이 뒷판을 이제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대체로 원판을 쓴 바이올린은 합주용으로 쓰이고 붙여서 만든 바이올린은 독주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나무의 소재뿐 아니라 제작 방식에 따라 소리도 달라지는데요. 독주용 바이올린은 음색이 강하고 멀리 퍼져야 하는 특성을 감안,
나무 2개를 붙여서 만듭니다. 결을 정리하고 나무를 붙이기 전 꼭 해야 할 작업이 있는데요. 칼집을 내면 그 칼집 낸 작업 안에 풀이 더 잘 스며들기 때문에 보통 접착제는 천연 재료인 악교를 쓰는데요. 계절에 따라 목공용 접착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악교를 쓰게 되면은 잘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악교도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접착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금 오늘 같은 여름 더우거나 지금 오늘 같은 습한 날에 목공예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접착제는 최대한 얇고 고르게 발라주는 것이 관건. 그런 다음 단단하게 붙여주는데요. 모든 작업 과정이 악기의 소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심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루 정도 충분히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진행합니다. 뒷판을 기다리는 사이 한쪽에서는 옆판 제작을 시작하는데요. 바이올린 옆판은 나무의 두께부터가 좀 다릅니다. 아, 예, 이게 판입니다. 되게 얇네요. 굉장히 얇게 되죠. 대략 한 1.2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밴딩 머신이라 그래서 옆판을 굽는 기계입니다. 이 모양을 이 커브에 맞게끔 이렇게 구워야 되거든요. 굉장히 한 280도 정도 굉장히 뜨겁거든요. 강한 불로 이렇게 구워서 이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곡선 제작을 위해 옆판은 나무를 얇게 재단하는데요. 대신 강도가 좋은 단풍나무를 사용합니다. 예. 바이올린 틀에 맞춰 제작할 부분의 수치를 재고 재단을 하는 작업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과정. 신중을 기합니다. 물이 떨어지죠. 이제 나무를 구워주면 되는데요. 뜨거우니까 이거를 잘 굽게끔 대에서 잘 구워지게끔 하려고. 고열에서 굽다시피 하며 모양을 만드는 작업. 바이올린 옆면의 굴곡이 정확히 나오도록 조심스레 모양을 잡아줍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잘 휘었네요. 네. 딱 맞죠? 완성된 옆면은 틀에 고정을 해주는데요. 질 잡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붙여버리면 나무가 아까 같이 원 상태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0-30분 두고 이제 붙이를 하죠. 이제 완성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됩니다. 이 옆판을 먼저 붙이고요. 이렇게 그다음 위에 부분, 그다음에 밑에 부분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나무를 재단하고 굽기를 여러 번 반복. 동일한 작업 방식으로 옆판을 완성하기까지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겉에 옆판만 필요한 겁니다. 이 안에 알맹이는 이제 빼서 그 필요함을 다하는 거죠. 완성된 옆판은 조심스럽게 분리를 하는데요. 작은 흠이나 미세한 틀어짐에도 소리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바이올린의 곡선이 완벽히 살아있는 옆면 완성입니다. 자, 옆판. 네, 디자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옆판 제작이 끝나면 본격적인 뒷판 제작에 들어가는데요. 바이올린 뒷판에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옆판 틀을 따라 정확하게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선. 이때 테두리 부분은 추가로 표시를 해줍니다. 밑그림을 다 그렸으니 이제 재단할 일만 남았는데요. 뒷판 재단은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곡선 재단은 경력 18년차 작업자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 조심스레 조금씩 뒷판의 곡선 모양을 완성해 가는데요. 한참 만에 재단이 끝이 났습니다. 두껍잖아요.
이 두께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칭 모양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속을 팝니다. 속 파고 나서 다 정리를 해야지 그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모두 작업자의 손으로 해야 하는 수작업입니다. 때문에 뒷판 하나 제작하는데 일주일 이상은 걸린다고 하네요. 이 디테일함이 또 굉장히 좀 좋아야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몇 센치를 다루는 게 아니라 몇 미리를 다루느냐에 대해서 이 악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머리, 그 다음에 신경, 그 다음에 몸, 이 3박자가 모두 다 힘든 게 좀 약간 좀 있습니다. 울림을 담당하는 뒷판 제작의 포인트는 두께 조정. 뒷판의 두께는 앞판보다는 1mm 더 두껍게 제작하는데요. 나무의 성질을 고려해 미세하게 두께를 조정합니다. 앞판 다 됐어? 네, 됐습니다. 예, 보세요. 바이올린 본체의 구성품 제작은 완료. 이제 디테일을 더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이올린의 입이라고 불리는 F홀 제작은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규격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 건데 뭐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체형에 틀리고 연주하는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치수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바이올린의 음색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F홀. 이 부분은 가장 경력이 많은 승연공이 맡아 하고 있는데요. 먼저 F홀의 시작점인 구멍을 조심스럽게 낸 후 미세한 줄톱을 사용해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풍부하고 섬세한 소리를 내기를 바라며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방식의 F홀을 만드는데요. F홀 모양이 잡혔으면 조각도로 다시 한번 깎아내고 갈아주기를 수십 번 매끄럽게 모양을 만듭니다. F홀까지 만들면 본체 제작은 완성. 이제 하나로 합쳐주는데요. 접착제를 이용해 붙여줄 때도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밀착이 되면 또 나무가 또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드에 물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희석한 접착제를 접합 부위에 골고루 바른 다음 뒷판과 옆판을 붙여줍니다. 클램프라는 고정 틀로 단단히 고정. 그 상태로 30분 정도를 둡니다. (30분) 뒤 클램프를 떼어내면 뒷판과 옆판의 결합 완료. 이제 앞판만 붙이면 되는데요. 홈 좀 하나 줄래? 이렇게. 위에 있어야지 이렇게 안 돼. 이건 또 어디에 사용하는 걸까요? 밑에 이제 여기 이제 아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칭이 여기 안에 이렇게 파요, 홈을. 그래서 최대한 흠집이 적게 나게끔. 작은 변화에도 달라지는 바이올린의 소리 때문에 온 신경을 쏟아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대학교 때 제가 비올라를 전공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왼쪽에 화상이 있는데 왼손의 현악기 연주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요. 음도 잡아야 되고 비브라토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오른손에 비해 왼손이 한 반마디 정도가 짧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포기하게 됐고 이태리로 우연하게 여행을 갔는데 한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악기 제작이라는 새로운 또 부분에 접할 수 있게끔 또 기회를 보게 됐죠. 이후 무대에서 내려와 20년 동안 제작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그때 한번 전화로 말한 것처럼 거기 여름이라 그런지 지판이 살짝 내려간 느낌. 그래서 브릿지를 한번 손을 봐야 할지랑 소리 밸런스도 조금 바뀌어서 사운드 포스트도 좀 봐줬으면 해서. 한번 켜봐.
하이 포지션으로 올라가면서 옆줄이 좀 소리가 좀 너무 쉽게 나는 느낌? 그러면은 지금 브릿지 갈아야 될 것 같으니까 수리할게요. 네. 연주자에 맞춰서 제작을 하는 만큼 수리도 연주자에 맞춰 원하는 소리가 나게끔 해주는데요. 바이올린 줄을 받치고 있는 부분을 브릿지라고 부르는데요. 두께와 높이, 모양에 따라 음색이 달라져 연주자에 맞춰 조정은 필수라고 합니다. 이 두께가 있거든요. 이 두께도 이제 제작하는 사람에 따라서 두께도 전부 다 다릅니다. 브릿지 수리 완료. 선생님 한번 켜봐. 어느 정도 수리가 되면 연주자의 연주를 들으며 미세하게 손을 봐주는데요. 이 작은 칼집 하나가 소리를 다르게 맞는다고 하니 신기하네요. 아, 정말 뭔가 소리가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은데요. 어때? 마음에 들어. 뭐 이 정도로 지금 밸런스가 밸런스가 맞으면- 너무 잘 맞아. 오케이. 어. 내가 고마워. 고생했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또 올게. 어이. 수백만 원에서 수백억 원대를 호가하는 바이올린. 이곳의 악기들은 얼마나 할지 궁금하네요. 제일 비싼 거는 저희가 이제 소장하고 있는 8억짜리 로렌조 스토리온이라는 이태리 악기인데요. 1790년대 악기입니다. 바이올린 제작자로 유명한 로렌조 스토리오니가 만든 230년 전의 바이올린인데요. 바이올린은 어떤 제작자가 언제 만들었는지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 오래될수록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2주가 넘는 시간이 걸려 바이올린의 몸통 완성. 이제 스크롤이라고 불리는 머리 부분 제작에 들어가는데요. 스크롤을 붙이기 위해서는 특히 접합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머리하고 그다음에 이 몸통이 줄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줄의 장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붙이게 되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파서 안쪽에다 꽉 집어 넣은 다음에 그래야지 이제 이 줄의 장력도 버티고. 스크롤 크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아야 하는 작업. 치수가 다 있는데 여기에 높이가 일단은 21mm 정도 나와야 하고요. 130 정도가 나와야 되고요. 근데 이 치수가 이제 이태리 그 스트라디바리 치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딜 가든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치수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연주자한테 이제 연주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할 수가 있죠. 때문에 악기 제작은 섬세함의 예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도 이제 하루를 말리고 그 다음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되겠죠. 고가의 악기인 만큼 건조 과정도 특별한데요. 직접 제작한 건조실에 UV선을 이용해 악기를 말리고 있는데요. 내부 온도는 30도, 습도는 40% 정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무려 1년간 건조를 합니다. 1년 정도 지나면 나무 색이 이제 이런 식으로 누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건조 후에야 나무의 수분과 탄성이 좋아져 다음 작업을 하기에도 적합해집니다. 건조된 바이올린은 보호를 위한 바니시 작업을 해주는데요. 재료의 배합 비율은 제작자만의 노하우라고 합니다. 한 30여 가지의 천연 레진을 녹여서 만든 천연 도료입니다. 배합은 이제 각 제작가들마다 비밀인데 노하우가 있으시겠죠. 레시피에 따라서 악기의 소리라든지 상품성이라든지 탄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칠 부분의 제조 특허까지 가지고 있다는데요. 칠은 재료뿐 아니라 방식도 중요한데요. 나뭇결에 따라 칠해줘야 안정적인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20회 이상씩 칠을 해주는데 매일 얇게 덧칠하고 말려주기를 반복. 20일 정도면 완성됩니다.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바이올린 표면의 재질과 색상은 천차만별. 색감의 표현 역시 제작자의 몫인데요.
헤드 부분에 현을 걸고 조여준 다음 브릿지까지 얹으면 완성. 바이올린 제작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성입니다. 바이올린 본체 제작만 2달 이상, 건조 시간까지 더해져 1년이 넘는 긴 시간이 걸려 완성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작업자의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명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연주하며 음색의 밸런스까지 확인을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잘 만족합니다. 잘 밸런스도 잘 맞고요. 뭉클하죠,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죽은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거든요. 아직까지 보잘것없는 나무 토막에 우리가 깎고 다듬어서 또 연주자를 통해서, 관객을 통해서 서로 음악을 통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보람이 있으면서 또 굉장히 감동이 있는 뭉클함이 있습니다. 제작한 바이올린은 연주를 통해 2차 테스트를 거치는데요. 연주자가 다양한 테크닉을 쓰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생각했던 음색이 나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음악회는 바이올린 제작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는 상시 공연인데요. 테스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바이올린을 알리기 위해 음악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새 악기 중에서 특히 바이올린이 그 치고 올라가는 소리가 귀에 쏙쏙 박히고 계속 오늘 밤에 잘 때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단순히 좋은 악기뿐만 아니라 관객과 그리고 연주자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올린이 정말로 최고의 명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